85세 내과 의사인 제가 50년 동안 5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이지만 분명히 달라진 몸이 보내는 그 신호. 하지만 92%의 환자에게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데도 가족 중 이걸 알아차린 분은 겨우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진정한 의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조용한 신호들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말씀이 마지막 신호였구나.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이별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특히 이 영상은 꼭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형제자매들, 자녀분들과도 꼭 함께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건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50년간 기록을 보니까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분들의 78%가 눈에 띄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몸무게의 5에서 8% 정도. 60kg이신 분이라면 3에서 5kg 정도 빠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가 넘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전쟁 때도 밥을 굶은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평생 자식들 위해 밥상 차리시고 손주들 오면 늘 푸짐하게 음식 준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을 잘 안 드시는 겁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찌개도 국물만 몇 점 드시고 옷이 2달 사이에 헐렁해졌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병원에 왔고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위내시경, CT, 혈액검사. 그런데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특별한 병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코와 입의 감각이 둔해져서 음식의 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노인들의 약 65%가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기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더 드셔야죠. 보양식 해드릴게요. 영양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식사 시간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그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세요. 어르신이 평생 건강 때문에 못 드셨던 아이스크림 이제는 허락해 주십시오. 87세 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개월 동안 7kg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잘 드셔야 해요 하니까 식사가 스트레스가 됐죠. 결국 제가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소주 한 잔과 함께 소량이라도 즐겁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리세요 라고 말했고 결국 어르신의 마지막 3개월은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가족들은 그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감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탈진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1년을 앞둔 분들의 83%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79세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3바퀴를 걸으시던 분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단 하루도 지각을 안 하셨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피곤하네. 산책 나가기가 싫어. 8시만 되면 눈이 감겨. 아들이 걱정되어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혈액검사, 심장검사, 뇌 MRI까지.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1년 후 어르신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이런 피로가 올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멈춰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 만드는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는 힘이 약해져 갑니다.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안 가는 거지요. 뇌의 활력 물질도 줄어듭니다. 의욕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물질이 감소하지요. 가장 흔한 증상이 뭔지 아세요? 피로파도 현상입니다. 아침엔 괜찮다가도 갑자기 파도처럼 피로가 몰려옵니다. 마치 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우리 세대는 게으름을 큰 죄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로감을 내가 의지가 약해서 하고 자책하십니다. 85세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부지런히 사셨는데 갑자기 찾아온 피로에 내가 게을러졌나 하며 무리하게 일하시다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더 활동적으로 지내셔야 해요. 운동하셔야 기력이 좋아져요.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의미 있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좋은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세요. 짧은 활동 후 충분한 휴식을 들이세요. 힘내세요. 라는 말 대신 그냥 손을 잡아드리세요. 어르신의 아들은 결국 일과를 바꿨습니다. 긴 산책 대신 아침에 짧은 정원 산책, 오후에는 충분한 휴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피곤해하실 때 더 이상 힘내세요 안 하고 그저 함께 앉아 손을 잡아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쉬어도 안 나아지는 피로감. 혹시 지금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드세요. 힘내세요. 대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이 과거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1년을 앞둔 분들의 75%가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현재보다 지나가 버린 날에 현실보다 추억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병원에 온 86세 손 어르신의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가끔은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시고 어제는 어머니가 부른다고 하셨는데 증조 할머니는 60년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셨던 겁니다. 8개월 후 어르신은 꿈에서 남편을 만났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시기에 뇌로 가는 혈액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류가 감소하면서 현재를 인식하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이 특히 가장 오래되고 깊은 기억들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분들을 본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임종 전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호스피스에 계신 환자의 50 내지 60%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오해하는 부분. 할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정신이 혼란스러운가 봐요. 아니에요.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79세 황 어르신은 평생 사교적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손자 돌잔치에서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즐겁지 않으시나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었어요.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때로는 현실과 다르게 들리는 이야기라도 그걸 부정하거나 현실로 돌려놓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저 그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또 주변 환경을 단순하고 익숙하게 유지하세요. 옛날 사진첩이나 추억의 물건들을 함께 보세요. 그분이 말하는 보인다, 들린다, 는 경험을 부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신호는 작은 병도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1년을 앞둔 분들의 82%가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면역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78세 박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3번이나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면역 체계는 나이에 비해 훨씬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 가벼운 독감으로 시작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병균을 퇴치하는 방어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주의할 점. 평생 건강했던 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반복적인 감염에 시달리고 상처 치유 시간이 현저히 늘어납니다. 항생제에 대한 반응도 둔해져요. 이때 위험한 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열이나 통증 대신 단순한 혼란이나 식욕 저하, 피로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요로 감염이 있어도 배나 허리가 아프다고 안 하세요. 대신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86세 박 어르신은 6개월 동안 기관지염, 대상포진, 요로 감염을 경험하셨습니다. 각각의 병은 완치되었지만 회복 기간은 점점 길어졌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가족들은 병원 입원과 항생제 치료 반복 대신 집에서의 편안한 돌봄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 대신 좋은 추억 만들기에 집중했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가족 모두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숨쉬기와 혈액 순환의 변화입니다. 임종을 몇 개월 앞둔 분들은 특별한 숨쉬기 패턴이 나타납니다. 깊고 빠른 숨을 쉰 후 잠시 숨을 멈추는 게 반복되는 거죠. 연구에서는 마지막을 앞둔 분들의 70%가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82세 윤 어르신의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손발이 차갑고 숨을 쉴 때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잠깐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깊게 숨을 쉬세요.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해지기도 해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4주 후 어르신은 평화롭게 잠든 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의 숨쉬기 조절 중추가 변화하면서 발생합니다. 또한 혈액순환 패턴도 크게 변합니다. 몸이 중요한 장기에 혈액을 집중시키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집니다. 많은 가족들이 오해하는 부분.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종종 산소 공급이나 집중 치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변화가 환자분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뇌의 산소 부족 감지 기능이 둔화되어 주관적인 호흡 곤란감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92세 강 어르신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족들은 처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설명했고 대신 어르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은 낯선 병원이 아닌 편안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방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 체온을 지켜드리세요.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작은 스펀지로 물을 적셔드리세요.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비록 반응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쉬어도 안 나아지는 피로감, 마음이 과거로 향하는 것,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는 것, 숨쉬기와 혈액 순환의 변화. 50년 동안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지켜보며 발견한 이 신호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라는 후회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환자의 딸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신호들을 알았기에 저희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3개월을 평생의 선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 가족에게 따뜻하고 간단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꼭 임종 때에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이 말과 마음들이 모여 결국 후회 없는 마지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드세요. 힘내세요. 대신 그분의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 앉아 있어 주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족의 마지막을 경험하셨던 분들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지금 이런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마지막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혼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